시장에서 1등하는 회사가 갑자기 실적이 곤두박질을 친다. 이럴 때 여러분은 이걸 위기라고 보시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딜레마에 빠진 기업, 국내 금융업계의 절대 강자, 기신전기에 대한 분석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신전기의 핵심 사업은 바로 이 몰드베이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종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일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제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매출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심플하죠? 무려 83%가 몰드베이스. 그러니까 딱 하나의 제품군에서 나옵니다. 와, 이건 뭐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회사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 이 회사의 수익성이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적색 경보가 켜진 상황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주당 순익, 바로 EPS가요. 2021년에 334원이 넘던 게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립니다. 2023년에 반토막 나고 2024년엔 거의 바닥을 기더니 결국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마이너스 0.61원. 이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이 회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 1등 기업이 말이죠.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비용 부담은 처지면서 회사의 근본적인 돈 버는 능력, 그러니까 체질 자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는 신호를 읽힌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암울하기만 합니다. 아, 이 회사 그냥 이대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네, 바로 실적 악화라는 이 어두운 터널 뒤에 숨겨져 있던 자산 가치라는 이름의 아주 강력한 철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얼굴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증거, 부채 비율이 5.57%입니다. 보통 부채 비율 100%만 넘지 않아도 재무적으로 아주 건강하다고 보는데 5%대라는 건 이건 뭐 거의 빚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엄청난 재무 안정성이죠. 두 번째 증거도 한번 볼까요? 유동 비율이 500%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갚아야 할 빚보다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5배 이상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돈 문제로 회사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0.28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사업을 다 접고 가진 자산을 싹 다 팔아서 빚을 갚는다고 쳐요. 그랬을 때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돈보다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이 70% 이상 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폭판 세일 중인 거죠.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한 딜레마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한쪽에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수익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 같은 자산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럼 투자자는 이 기로에서 대체 뭘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딱 요약해 주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반등할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 있습니다.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더 큰 제품 시장으로의 확장, 베트남 공장을 통한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이죠. 반면에 오른쪽에는 수익성 악화가 생각보다 길어질 위험, 계속 오르는 원자재 가격, 그리고 주식 거래량이 너무 적다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반등을 이끌 구체적인 동력들은 뭐가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기존의 작은 제품 시장을 넘어서 이제 가전이나 자동차 부품 같은 대형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베트남 법인을 통해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PBR 0.28이라는 이 강력한 자산 가치가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약 6%에 달하는 배당 매력까지 갖추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시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요. 이제 최종적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교표를 보시면 기신전기의 현재 위치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다들 흑자를 내고 있는데 PBR, 즉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은 기신전기보다 훨씬 높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뭘까요? 만약 기신전기가 수익성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지금 가장 싸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주가가 가장 크게 튀어오를 잠재력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 분석의 최종 결론은 매수입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실적은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주가는 그보다 더 깊은 지하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리스크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가장 높은 유리한 구간이라는 판단인 거죠. 그리고 그냥 살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2,200원에서 2,300원 사이에서 나눠서 사기 시작하고 단기 목표가는 2,700원, 좀 길게 본다면 3,5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 만약 역사적인 저점인 2,150원이 깨진다면 그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그때는 과감히 손절하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너지지 않는 자산 가치라는 철옹성을 믿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수익성 악화라는 어두운 터널을 보고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곧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